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뭘 들어가도록 할까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읽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페이지는 146페이지부터요. 넘어가서 148페이지까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 한 장 반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글은요,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 재밌더라.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바로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달의 기원에 대해서, 달이 어떻게 생성됐을까에 대한 설명문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성격은 논증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달이 생성되는 것, 달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나오는데요. 그 이론들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설명문이지만 성격은 논증적이라는 거,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가고 있구나. 달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머리말, 역시 설명문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146페이지 펼치시고요. 머리말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달의 생성, 달의 기원에 관련된 글이에요. 자, 머리말 볼까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은, 자, 지구 주위 돌고 있는 달, 여러분들 아시죠? 지구 주위에 뭐가 돌고 있어요? 달이요, 뱅글뱅글 돌고 있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 달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은 태양계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이다.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5번째로 크다는 거야. 꽤 크네. 그쵸? 따라서 지구는 작은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큰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달은 태양계 위성 중에서는 5번째로 큰 위성인 것이고, 그러니까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제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 중에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것이고, 지구에게는 유일한 위성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글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서부터 달의 지름은 약 3,476km로 12,740km인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이다. 꽤 크네. 그렇지. 지구의 뭐라고요? 지름의 어떤다고 4분의 1 정도니까 여기서 쪼개보시면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렇지. 요 정도 4분의 1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크기가 달이 된다는 거예요. 꽤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어떤 평균 거리는 약 38만 4,000km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이제 달에 대한 정보가 뭐예요? 바로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의 크기라는 거. 그리고 꽤 크다는 거.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어떤 평균 거리는 38만 4,000km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달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달은 타원 궤도를 따라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자, 달은요 어떻게 돌고 있는 거예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지구를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이렇게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달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궤도가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고 있다고요?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계속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는 거리가 그렇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겠다. 자, 여기에 달이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 지구와 달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겠죠? 하지만 달이 여기에 있고 지구가 달이 여기를 돌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리가 더 멀겠죠. 그런 게 어때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계속 달라지게 되겠죠. 타원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원으로 돌면 똑같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 이쪽에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화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왜 거리가 계속 변할까요? 바로 무엇이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하는 이유는
얘는 바로 뭐예요? 달이 어떤 궤도로 돌고 있다? 타원 궤도를 따라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은요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을 때는 가깝겠지만 여기에서 여기 거리는 멀겠죠? 그래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말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직접 달에 가서요. 월석을 가져와 분석하기 전까지는, 월석을 가져와 분석하기 전까지는 직접 달에 가는 거, 그거 우리 뭐라고 하죠? 아폴로 계획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미국 항공우주국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수행한 달에 착륙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 7월 21일에 아폴로 15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에 가서 뭘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월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월석은 한자예요. 달월자에다가 도울석자인데요. 바로 달에 있는 돌을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달에 가서 달에 있는 돌을 직접 가지고 왔다. 그럼 달에 관한 어떤 그 미스테리한 것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달에 있는 돌을 직접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전에, 그 전에는 바로 이제 어떤 이론들이 있었냐, 역시 설명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둬야겠죠. 직접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전까지는요, 달의 기원을, 달이 어떻게 생겨났지?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 이론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을 볼까요? 첫 번째 이론, 그러니까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이 되었다. 지구가 펑 형성될 때 옆에서 달도 펑 같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론이었네요. 자, 두 번째 이론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커다란 운석이 넘어가서 여기 아까 답이고요.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이 모여서 달을 형성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론은 뭡니까? 바로 지구가 있고요. 커다란 운석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지구하고 이제 박치기를 한 것이죠. 으아, 이렇게 이렇게 박치기를 했을 때, 자, 박치기를 하게 되면은 지구에서 박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커다란 운석이 충돌하면 지구에서 이제 어떤 찌끄레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말았겠죠. 여기 충돌했으니까 빵 충돌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찌끄레기들이 떨어졌겠죠. 부스러기들이 떨어졌고, 이 부스러기들이 어때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쳤다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이렇게 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예전의 충돌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로 달은요, 지구에서 부서진 찌끄레기가 지네들끼리 뭉쳐서 달이 된 거니까 지구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 지구하고 성분이 같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바로 예전의 충돌설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자, 세 번째 이론은, 자, 역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론 중에 세 번째 이론은요, 바로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그 외계에서 이미 이런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덩어리가 뾰뾰뾰 있었는데요. 자, 우연히 왔다가 지구랑 가까이 왔다가 지구의 뭐예요? 바로 중력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날아다니다가 지구 중력에 붙여가지고 그냥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그냥 운석에 뿅뿅뿅뿅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구에 가까이 왔다가 지구의 중력이 붙잡혀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게 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기존 세 번째 이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전혀 다른 데서 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지구의 중력에 잡혀서 뱅글뱅글 돌게 된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하고 달이 이제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볼까요?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지구 부근을 우연히 지나다가 지구 중력이 뻑 붙잡혀가지고 지구를 도는 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폴로 우주인들이 6차례에 걸쳐 지구로 가져온, 그러니까 아폴로 아까 계획 얘기했었죠.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사건이요. 자, 그래서 우주인들이 6차례에 걸쳐서 지구로 뭘 가져왔냐? 달에 암석을 가져왔다는 거야. 월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석을 가지고 와서요. 이 월석의 성분을 분석을 해봐.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2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여기까지는 바로 뭐예요? 자, 아폴로 계획이 이전에, 그러니까 바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이전에 있었던 3가지 이론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월석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2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자, 월석의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이 돌의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 암석의 성분과 매우 비슷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게 될 말일 텐데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같지는 않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달의 그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땠다고요? 바로 지구의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 암석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달하고 지구의 성분이 뭔가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달과 지구가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은 제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형성되었던 거. 바로 3번째 이론이 되는 거죠. 3번째 이론 제외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성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겠구나. 자, 또한 달의 조성이, 이제 애들이 이거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물질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분들의 그 양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의 몸은 뭐 단백질 몇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칼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성분들의 비율 있죠, 양의 비율, 그것을 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 월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월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월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의 비율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달의 조성이 지구의 조성과,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이야.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 암석의 성분과는 비슷해. 그렇지. 비슷하지만 어때? 여기 또 나오죠? 자, 또한 달의 조성이, 달의 이런 성분 비율이 지구의 이런 성분 비율 조성과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2개가 비슷해서, 아까 앞에서는 비슷하니까 다른 곳에서 형성된 것은 제외.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또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아. 여러분들의 친구가 연예인을 닮았어. 연예인과 비슷해. 하지만 그 연예인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달이 또 같은 물질에서 동시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 바로 그 첫 번째 이론이 되겠죠? 첫 번째 이론 뭐였어요? 바로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이 되었다. 같은 물질에서 뿅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야 라는 것이죠. 똑같은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분도 뭔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새로운 충돌설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렇구나, 지구와 달이 그럼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얘기 뭐예요?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졌네요. 마치 셜록 홈즈 같이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면 그럼 다른 물질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다른 물질도 있다라는 거지. 다른 물질로라기보다는 다른 물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졌지만 다른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는 거, 이로도 이렇게 써야겠다. 로도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글씨가 이상하다. 이게 다른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렇다면 달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 우리가 역시 과학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 전개 방식 뭐예요? 질문을 던지고 지가 대답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에 대답을 또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 바로 문답법의 방식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제 방금 봤죠? 월석의 그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태양계 형성 초기에 있었던 바로 대규모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계 초기에는요, 자, 보시면 태양계 초기 이렇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팡팡팡팡.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태양계 형성된 초기의 시점은 대규모 충돌이 아주 시간을 가속해보면 인력이 원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끌어모아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렇게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팡팡팡팡 보시죠. 이게 태양의 항상 처음에 있었던 대규모의 하지만 충돌주의네요. 45억 4천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취한지 이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새로 태어난 행성은 그래서 액화 암석이 보시면 탁을 끓는 것으로 수많은 충돌 발을 디딜 중에서 확실히 이렇게 하죠. 행성 다른 테이아가 행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나왔습니다. 있어요. 또 다른 행성들이 오고 있어요.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있죠.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을 비운화시켰고 자, 이렇게 팡하게 되면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지구에서도 막 조각들이 조각조각 부서질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충돌에 폭발표가 지구 의해서요.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어인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각, 부딪힌 두 조각의 조각들이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렇죠? 부딪힌 천체하고 지구의 하지만 조각이 불과 섞이는 천년이라는 시간 거예요.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내가 이제 뜨거운 부딪히는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그러면서 고리에서 형성된 부가 이거. 형성되는데 폭이 3,000km에 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그 초창기의 모습에는요, 뭐가 많았어요? 바로 대규모의 충돌이 있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대규모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 언제예요? 바로 태양계가 만들어진 형성 초기에는 대규모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아까 봤죠? 영상에서 여러 번의 충돌, 여러 개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충돌, 알겠죠? 그 중에 충돌의 하나에 의해서 바로 이제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월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충돌설이 뭐다? 바로 새로운 충돌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새로운 충돌설은 예전의 충돌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자, 예전의 충돌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직접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와 분석하기 전까지는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세 가지 이론들 있었죠. 자, 그 중에서 몇 번째 이론에 해당이 될까요? 예전의 충돌설은 바로 이 두 번째 이론이 되겠죠. 두 번째 이론에서 커다란 운석이 뭐라고 했니? 또 넘어갔네.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팡!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의 일부가 모여서 달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의 충돌설이었잖아요. 하지만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태양계 형성 초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충돌 이거에서 달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충돌설은 뭐라고? 박치기에서 지구에서 나온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뭉쳐서 달이 됐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의 성분은 같다. 이게 바로 예전의 충돌설이 되는 것이죠. 자, 예전의 충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부앙 하게 되면서 태평양 지역의 물질이 공간으로 날아 올라갔고, 이 물질들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온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날라 올라갔고, 그리고 이 물질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달이 됐다.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성분은 같다. 이게 바로 예전의 충돌설이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달의 성분이요, 바로 뭐라고 생각했냐? 바로 지각의 성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지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완전 겉표면 있죠? 겉표면. 발음이 안 되네. 겉표면 이제 요거를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의 충돌설에 의한다면 바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달의 성분과 바로 지구의 껍데기에 있는 그 성분이 같다.
됐다라고 했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구에서 부서져 나온 그 부스레기가 동글동글동글 지네들끼리 몰려가지고 달이 됐다라고 보는 게 예전의 충돌설이잖아요. 바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이전에 있었던 두 번째 이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뭐라고요? 월석을 분석한 후에 새롭게 충돌설 등장했다라고 했죠. 새롭게 등장한 충돌설에서는 자, 어떻게 생각을 했다. 자, 지구가 여기 있고요. 화성 크기만한 대빵만한 이런 천체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충돌을 했다라고요.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구에서도 어떤 이런 조각들이 부서졌겠죠. 자, 그리고 이 화성 크기만한 천체도 역시 부서졌겠죠. 이렇게 푸식푸식 부서졌겠지. 그렇지?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됐다고? 이 두 조각이 모여서 뭐가 됐다고? 바로 달이 됐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새로운 충돌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충돌설 설명한 거 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새롭게 등장한 이 충돌설에서는 화성 크기의 천체가, 그렇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좀 크게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온 요 물질에다가 플러스 이 천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뭐라고요? 이 화성 크기의 천체가 가지고 있는 요 물질이 첨가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다른 이 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찌끄레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할 때 아주 강력한 힘 때문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물질 및 그리고 지구에서 충돌한 천체 물질 중 많은 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조각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봤죠?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요것들이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지. 지네들끼리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구 주변에 남아있던 물질이 모여서 달을 형성했다라는 것이다. 어쨌든 뭐예요? 지구의 찌끄레기 그리고 이 천체의 찌끄레기가 두 개가 합쳐진 게 달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새로운 충돌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의 충돌설은 지구의 성분, 지구의 찌끄레기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성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지금 여긴 달은 어때요? 이 지구의 성분과 이 지금 다른 천체의 성분이 두 개가 섞인 게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성분들이 바로 지구의 암석의 성분과는 비슷해. 하지만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글이 굉장히 특이한 게 설명문이지만요, 설명만 하고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충돌설, 새로운 충돌설 뭐라고 했죠?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그리고 그 찌끄레기하고 같이 지구에서 부서진 그 찌끄레기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충돌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맞다라고 타당성을 입증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전제가 있어야겠죠. 아니, 그러면 화성 크기의 천체하고 지구가 충돌했다면 그 화성 크기의 천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있어야 지구가 충돌했구나, 저게 지구랑 충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충돌설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화성 크기의 천체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 나오죠? 그러나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질문을 던진다. 그럼 역시 답을 해준다. 자, 문답법의 방식을 취하면서 역시 또 과학 제재가 전개되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지금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없을까? 바로 충돌한 천체가 산산조각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천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자,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던 태양계 쪽의 강격렬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태양계가 아까 형성되던 초기의 모습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줬죠. 자, 그때는 뭐가 빈번히 일어나요? 충돌이 아주 많았다고요. 태양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 충돌이 아주 많았다고. 자,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부서졌겠죠. 부서지면서 날아가고 있던 그런 커다란 조각은 또 다른 충돌이 또 발생했다고. 왜냐면 태양계 초기에는 충돌이 많았다니까. 아까 같이.
그래서 이 화성 크기의 천체는 지구와 충돌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도 또 충돌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커다란 조각을 부서진 것은 태양계를 떠돌다가 또 다른 행성과 충돌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행성과도 충돌을 했을 것이다. 자, 따라서 지구와 충돌한 천체 및 충돌로 인해서 부서진 또 천체 조각들은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다른 행성의 일부가 됐거나 또 달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충돌설. 자, 이게 설득력 있게 작용을 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화성 크기의 천체가 어디에 있냐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냐고. 이게 바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화성 크기의 천체가 존재한다라는 걸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지금은 없는데 어떻게 설명한다고? 아하, 바로 태양계 초기에는 아주 격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충돌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서 얘가 지구하고 박치기 한 다음에 부서진 것이 돌아다니다 또 다른 행성과 박치기 했다고. 그래서 이미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돼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초기에는 아주 충돌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태양계 화성 크기만한 천체가 바로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미행성들이 바로 지구를 비롯한 행성에 바로 빈번히 충돌하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요? 바로 당시에는 바로 빈번히 충돌했다. 충돌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게 태양계 초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양계 초기에 충돌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한 사건은 수없이 일어났던 충돌 가운데 조금 규모가 큰 정도의 충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충돌이 아주 많았다. 알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뭐가? 바로 달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와 충돌한 그 천체는요. 바로 어떤 화성 크기의 천체. 이 천체는 현재 찾을 수 없지만 왜 찾을 수 없다고? 태양계 초기에는 워낙 충돌이 빈번했다고. 지구하고만 충돌한 게 아니고 그 충돌한 조각들이 다른 다른 거하고 다른 행성하고도 충돌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자, 그래서 현재 찾을 수 없지만 이처럼 태양계 초기에 여기 나와있죠. 태양계 초기에는 행성들 간에 충돌이 아주 잦은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 어떤 사실을 뒷받침합니까? 어떤 주장을 뒷받침합니까? 바로 월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바로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충돌설을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바로 그 화성 크기의 천체가 존재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은 없지? 바로 태양계 형성 초기에는 바로 아주 충돌이 많았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아시겠죠? 정리하다 보면 정리지에서도 또 나오고 그리고 뒤에 학습활동 부분에서도 또 나와요.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또 다시 듣고 다시 공부하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충돌설에 관련된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 근거를 도출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맺은 말 부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달에서 어둡게 보이는 바다 부분과 우리가 이제 달을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달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면 이 부분 잘 보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환하죠. 이 부분, 환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고지대, 바로 이제 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또 테라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흰 부분 그리고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 자,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달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바다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달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고지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달의 밝은 부분인 고지대가 되겠죠. 자, 고지대는 화학적으로나 광물학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이제 같은 암석 성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달을 관찰한 후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어두운 부분은, 그러니까 바다는 바로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관찰하다가 이름을 붙였군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바다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바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바로 대규모의 화산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지대이다. 그래서 바다 부분은 바로 대규모의 화산 분출로 인해서 형성된 현무암지대. 현무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주도 여행 가시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돌. 자,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현무암지대이다. 그리고 보시면 충돌 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된 어두운 바다는, 자, 바다는요 어떤다고요? 충돌 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레이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이제 교과서에 다 설명이 있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행성이나 위성 등의 표면에 보이는 움푹 파인 큰 구덩이 모양의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역시 이렇게 이게 충돌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렇게 다른 선체 같은 거, 다른 이제 뭐 행성이라든가 이렇게 붕, 펑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겠죠. 그 부분에 여기 이렇게 충돌된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인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행성이나 위성 등의 표면에 보이는 움푹 파인 큰 구덩이 모양의 지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생기냐, 화산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붕 이렇게 해서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충돌 크레이터가 있다라는 것은 운석 충돌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충돌 크레이터, 충돌한 그런 자국들이 좀 적게 분포되어 있구나. 그리고 달 표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달 표면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달에 있는 바다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지형은 대부분 충돌 분지 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자, 충돌 분지 안에 바로 바다가 분포되어 있으며 또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바다 부분이 주로 많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보면 얼럭덜럭 해가지고 좀 이제 밤에 보면 약간 뭐 애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좀 감성 그런 느낌 주잖아요. 자,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이런 바다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요 바로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 있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바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정보였죠. 설명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봐야 합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밝고 많은 크리에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곳은 바로 고지대구나. 고지대는 아까 밝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밝은 부분이고 또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바로 아까 운석 충돌이나 화산 분출로 인해서 생긴 움푹 파인 구덩이 모양의 지형이 바로 크리에이터가 어떻다고요? 바로 많다고요. 상대적으로 많다. 뭐보다? 바다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고지대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테라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고지대에 있는 크레이터와 분지 같은 경우에는 운석의 충돌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 그렇구나. 고지대에 있는 이제 크리에이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죠. 운석의 충돌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파인 구덩이 모양이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운석의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운석의 충돌 때문에 바로 크리에이터가 생긴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운석의 충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석의 충돌은 우리가 선생님이 보여줬지만 언제 많이 있었어요? 운석의 충돌을 해서 대규모의 운석 충돌 같은 것. 바로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크리에이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충돌을 많이 했다. 충돌은 예전에 많이 했는데, 예전에 태양계가 생길 때 많이 했는데, 아, 크리에이터가 많다는 것은 오래된 지역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크리에이터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지대 밝은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바다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적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충돌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네. 고지대는 충돌을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돌은 예전에 태양계 형성 초기에 많았는데, 그렇다면 고지대가 바다보다 어떻다고요? 더 오래된 지형이구나, 더 오래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의 멘틀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 자, 달의 구성 성분. 자, 달에서 월석을 가지고 와서 달의 구성 성분을 살펴봤더니, 자, 지구의 멘틀 구성 성분과 어떻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쪼개보시면, 한번 쪼개보실래요? 지구를 이렇게 쪼개보면 가운데가 이제 핵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를 덮고 있는 우리 이제 땅, 이 부분은 이제 지각이라고 하고요. 이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멘틀이 되겠죠. 어쨌든 달의 구성 성분이 지구의 멘틀의 구성 성분과 어떻다고? 비슷하다고요.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자,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달의 구성 성분이요, 바로 지구의 멘틀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실시된 아폴로 계획 덕분에, 아폴로 계획 얘기했죠.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에 가서 월석을 직접 가지고 와서 달의 돌을 가지고 달의 성분을 직접 구성을 우리가 살펴본 그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에 직접 갔던 그 일, 이제 그 아폴로 계획 덕분에 과학자들은 약 400kg의 월석과 그리고 토양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왔네.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자, 이러한 분석 결과,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 우리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나서 나온 게 바로 뭐였어요?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바로 새로운 충돌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기억하시죠? 앞에 나왔던 거. 어떤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있고요. 화성 크기만한 천체가 슈 이렇게 왔겠지. 슈 와서 지구에게 어떻다고 푸아 이렇게 박치기를 했다고요. 지구에게서 파편이 이렇게 조각조각이 떨어져 나가겠죠. 자, 화성 크기만한 천체도요, 역시 박치기를 했으니까 조각조각이 떨어져 나갔겠죠. 자, 이 조각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 얘네들이 뭉쳐서 달이 됐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충돌설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의 멘틀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새로운 충돌설, 우리가 이제 달의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새로운 충돌설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달은요, 지구의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때요? 바로 화성 크기만한 그 천체의 성분도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달의 토양은 지구의 멘틀 조성과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바로 지구의 성분이 섞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달의 토양은 보시면 이산화규소, 그리고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등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성되었다는 거, 조성 아시죠? 우리가 어떤 성분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석을 가지고 와서요, 달의 토양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산화규소 몇 퍼센트, 산화철 몇 퍼센트, 산화알루미늄 몇 퍼센트, 산화칼슘 몇 퍼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조성이, 이런 성분들의 비율이 뭐랑 비슷했다고? 지구의 멘틀 조성과 비슷했다라고요. 비슷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달에는 지구의 성분이 섞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 어떻게 했다고? 떨어져 나갔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동시에 역시, 자,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달의 조성이요, 지구의 멘틀 조성과 똑같지는 않은 거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똑같지는 않다는 건 뭐겠어? 바로 화성 크기만한 천체 성분이 들어가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달, 이게 지구잖아요. 이 지구를 유재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달이 유재석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유재석의 아들은 유재석이랑 닮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어떻겠어요? 자, 유재석 아들은 유재석이랑 비슷하겠죠. 비슷해. 그렇지, 아들이니까 비슷하겠죠.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유재석 아들은 유재석 씨의 그 피도 섞여져 있겠고, 그리고 유재석 씨의 와이프의 피도 섞여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구는 다른 지구의 뭐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 알겠죠? 유재석 아들이 유재석이랑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한 거야. 자, 그러니까 유재석 씨의 성분 피가 좀 섞여져 있겠죠? 자, 그리고 하지만 유재석 씨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 씨 아내분의 피도 섞여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지구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그 말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지구의 성분이 당연히 달에 섞여져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달의 조성이 지구의 멘틀 조성과 똑같지는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다른 천체, 지구에 충돌한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구에 충돌한 뭐가 섞여져 있다고 다른 천체의 성분도 섞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 여기 있죠. 148페이지 여기 옆부분에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달의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고지대 부분이 그리고 어두운 바다 부분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야 라고 판단하는 근거. 바로 뭐라 그랬죠? 바로 크리에이터의 분포 때문이었죠. 고지대는 크리에이터가 어떤다고요? 바로 크리에이터가 바다보다 많다라고 있죠. 크리에이터가 많다. 크리에이터는 운석 충돌로 생긴 바로 구덩이였죠. 운석 충돌이 많았다는 거구나. 운석 충돌은 언제 많았다고요? 바로 태양계 형성 초기에 많았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오래된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적다라고 했었죠. 그 충돌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죠. 충돌을 별로 안 했다는 것은 얘는 바로 이 고지대보다 좀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충돌 크리에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바다가 더 고지대가 바다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구나. 왜냐면 고지대 크리에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이제 설명문인데 특징은 논증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자, 그래서 제재는 달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달의 생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달의 생성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까요? 달의 기원에 관한 여러 이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검증하고 있는 글이다. 직접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전까지 달의 기원을 설명하던 세 가지의 이론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반증의 사례로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사례로 기존 이론이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월석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게 나왔다고 새로운 충돌설 나왔죠. 자, 그것을 소개하고요. 예전의 충돌설은 특히 뭐였어요? 바로 월석을 분석하기 전에 달의 기원을 설명하던 세 가지 이론 중에 두 번째 이론이 바로 이제 예전의 충돌설이었죠. 자, 소개하고요. 이 이론에서 바로 달의 생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충돌설에서 어떻게 달의 생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한 달의 바다 부분, 어두운 부분, 고지대에 대해서 밝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달의 구성 성분이 멘틀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달의 구성 성분이 지구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비슷하니까 다 지구의 성분이 섞여 있구나. 하지만 똑같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지구에 충돌한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달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구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은 지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를 닮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의 성분이 들어가 있겠지. 하지만 지구와 똑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말고 지구와 충돌한 다른 천체 성분도 섞여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아주 길었죠. 우리가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 공부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 활동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